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식입니다. 최근 기력이 약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병원 내에 비치된 TV를 통해서 이 사촌 처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 김종필 전 총리 입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이 퍼지기도 했었어요.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영양제 주사 이런 것을 맡고 있는 상태고 올해 91살 이제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소에 노환도 겹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대선 패배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까지도 많이 이렇게 훼손돼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심적인 좀 스트레스가 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는 좀 하루 이틀 영양제를 받고 쉬면서 다시 퇴원을 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최근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정수석실의 추가 문건 공개 이 내용을 접하고선 굉장히 역정을 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민정수석실의 문서가 공개되는 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참모들이 어떻게 해서 통제력을 상실했느냐. 이렇게 지금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빚었는데 하물며 이런 민정수석실이라는 아주 극비리의 엄중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에서마저 이 문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을 정도로 일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탄핵 사태를 갖고 온 데는 이렇게 제대로 참모진이 역할을 못했구나라고 하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촌 처제와의 관계가 남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과거에도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남다른 친분, 관심, 애착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끔 자다가 뵙고 외롭지 않게는 외로운 자리였고요. 이는 2원인가요? 1년 7개월.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마음 다른 모습을 마음을 닫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 좋은 법, 반씩 다 찾아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자, 지금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덕담이 오고 갔던 분위기인데 김기춘 전 실장 지금 교도소에 있죠. 자, 김 전 총리 박 대통령의 소식에 좀 역정을 냈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표 발행 사업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역정을 냈다고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5.16 쿠데타를 같이 네. 한 이른바 혁명의 동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5.16 쿠데타를 기획한 사람이고 또 중앙정부를 창설하는 등 사실상 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2인자 역할을 상당 부분 해왔던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들이 좀 낮게 평가되는 이러한 분위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들을 표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종필 전 총리가 지금은 고인이 된 부인 박영옥 여사에 대한 굉장히 애틋함, 그리움을 표하는 말을 했다고요. 예, 전원인데요.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김종필 전 총리를 병문안하고 나와서 타계한 부인 박영옥 여사 생각을 많이 하시는 듯 했다. 당연히 이제 본인 몸이 안 좋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생각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건 당연하겠죠. 네. 박영옥 여사의 유택이 충남 부여의 반교마을이라고 유홍준 전 청장이
5도 이촌으로 주말에 내려와서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0m 정도 되면 김혜김 씨 이제 가족묘원이라고 거기에 박영웅 여사가 모셔져 있거든요. 네. 그 옆에 이제 김종필 전 국무총리 나중에 내가 들어갈 곳이다 라면서 가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가끔씩 좀 할 때 한 번씩 저 유택에 가보고 뭐 그러곤 했었습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을 위해서 출석한 모습인데 최근에 재판에 출석하면서 발이 불편해서 샌들을 신고 나왔었는데 오늘도 샌들을 신고 나왔었나요? 그래서 네 번째 발가락을 이제 구치소 내에 문지방에 다쳤다라고 해서 처음에 출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제 샌들을 신고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같은 신발을 신고 나온 것으로. 오늘은 걸음걸이가 상당히 편해진 모습이네요. 그- 조심조심하거나 절뚝이는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부상이 결국 이제 법원에 불출석할 만큼의 부상이었느냐에 가서 다시 한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거죠. 결국 그때 당시에는 뭐 구치소 내에서 휠체어를 타야 될 정도로 위중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화면을 봤었을 때는. 네. 자, 그런데 오늘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금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장 예. 이 참석을 안 하면서 지금 다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또 마련됐죠?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설득이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을 때 박 전 대통령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랬었죠. 공교롭게도.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용 재판에 한번 1차 채택이 됐을 때 안 나갔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만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번에도 출석은 안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쓰던 침대를 지금 처분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고민이다. 그런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대 처분하는 게? 저게 개인 경비로 산 게 아니라 네. 국가 예산으로 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 예산으로 산 거니까 사용 기간 동안은 저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아무래도 상당히 고급 제품일 텐데 네. 이걸 어디 뭐 기숙사 같은데 그냥 쓸 수도 없고 축직실에 놓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거기 넣는다 그래도 이 갖다 놓으면 그 박 전 대통령이 쓰던 것이고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의 그 침대를 누가 쓰고 싶어 할까요? 글쎄요, 뭐 그런 것도 다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게 뭐 지금 본인이 원하지도 않을 일이고요. 또 규정상 이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청와대 측의 곤란한 표정인데 어찌됐든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제품은 좀 고가라 하더라도 사용 용도가 다한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이 잘 편하게 쉬고 업무를 잘 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고가의 침대를 샀다고 치면 대통령이 지금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침대는 용도를 다한 거죠. 새 대통령이 와서 자기에게 맞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 없는 제품이 됐으니까 네. 뭐 아무리 규정상 그렇다 하더라도 용도가 다했으니 이런저런 사정으로 폐기함라고 공문서에 기록을 남기고 폐기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리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청와대 접견실 옆 대기룸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13년 3월 달에 한 670만 원 정도 두고 청와대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현재 청와대 내에서 어떤 용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이동희 차장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공매 절차를 밟아서 네. 누군가 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념으로 네. 해서 일부라도 국고에 그걸 회수를 하는 이런 방법을 밟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